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무영입니다. 오늘이 1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저녁 시간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금일 영상은 수색 증산 뉴타운 내에 있는 증산 5구역 현금 청산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 76제곱미터짜리죠. 그 평균 가격과 거래량을 가지고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2007년 1월경이네요. 2016년 연말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무렵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2013년도까지 오랜 기간 하락하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금융위기를 만나서 2008년 10월 무렵에는 폭락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2013년도 1월달, 7월달 쌍바닥을 만들면서 저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회복시장을 거쳐서 현재는 상향시장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차트에서 보시면 급격하게 가격이 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이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2017년도 파리 대책이 나왔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9.13 대책이 나왔고, 또 지난 연말에 12.16 대책이 나왔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정책도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음마 아파트를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통계가 적어서 긴 통계를 선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또 이 음마 아파트 차트를 놓고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부 정책, 또 시장의 그 자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참조합니다. 음마 아파트가 선행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지표로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재건축이 되었든 재개발 시장이 되었든 프리미엄도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가는 시장도 발생을 하고요. 또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조합원 사이에 다툼도 심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서 우상향으로 틀게 되면 먼저 재건축 시장이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뒤늦게 뒤따라서 재개발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조합원들의 어떤 동의율도 많이 나오고 시공사들이 어떤 수주하기 위해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산 5구역의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요. 차트에 그대로 나와 있고 날짜까지 적어 놨으니까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날짜가 2012년 1월 12일인데 이 정도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고요. 감정평가는 이제 종전자산 조공산 평가하는 부분인데 작년 여름 무렵에 끝났어야 될 감정평가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감정평가는 다 마무리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다만 납품을 받을, 물론 이제 구청에 납품하겠지만 증산 5구역에서 받을 수 있는 임원진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 정도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에 사업을 진행했던 조합 집행부 쪽입니다. 4차 설명회 자료예요. 사업 설명이라고 해서 2019년도 12월 21일자에서 서영교에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었죠. 4회차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인데, 화면에 보시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먼저 오른쪽 걸 보여드리면 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재개발은 사업 속도를 빨리 내야 된다. 금융비용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데,
청산금 1,500억 부분이 나오고요. 그 금융비용으로 180억 부분이 나와서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들춰보았습니다.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도 매일 5천만 원이 청산 이자가 발생한다. 굉장히 강조 포인트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밑에 이제 최근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2018년 2월 9일부터 조합은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 쭉 진행하고요.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6개월 이내 5%,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10%, 12개월 초과 시에는 15%의 지원 가산금이 발생한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관계만 좀 골라서 전달을 해드려야 조합원들이 객관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어떤 부동산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중개업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영상이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잠깐 불편하고 조합이 정상화돼서 사업이 탄력을 붙고 간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다 조합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 지금 잘못된 자료입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청산금액 1,500억 부분을 살펴볼게요. 그 전에 증상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 절차에서 본다면 지난 2012년 3월 20일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여기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2012년 3월 20일 한번 저 숫자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2013년도 6월 13일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본다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을 거라고 아무도 몰랐잖아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돈의 흐름, 정부 정책,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의 현재 가격이 만들어졌다라고 본다면, 사업 시행 인가까지 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구간에서 벌어졌다는 소리는요, 재개발을 진행하는 쪽에서 보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봤던 2013년도 1월달, 7월달에 쌍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회복시장, 상향시장까지 지금 힘차게 근 7년, 6년, 7년 동안 지금 상승해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폭등 구간도 있어 보였고요. 그러면 우상향하는 이 구간에서는 재개발이 굉장히 속도감을 내고 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일반 분양가를 지치고 입주하고 가격도 상승하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금액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또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집행부들도 칭찬 듣겠죠. 지금 요 구간을 한번 볼까요? 2017년도 5월 27일자가 5구역에서 시공사 선정한 날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약 4년 동안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 공백이 왜 발생했을까 궁금증이 들어요.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연서중학교를 이유로 해서 시공사 선정이 늦어졌다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과연 그럴까? 연서중학교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죠. 이 기간은 굉장한 공백입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된 의사결정이 나왔고 무언가 사업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2017년 5월 27일 날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서 결국은 조합원 분양시청이 끝난 날짜가 2018년 2월 10일 날 분양시청이 끝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다 보니까
이 시기 2018년 2월 10일 이 무렵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합니다. 증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신청률이 90% 정확한 제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90% 초반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예. 현금 청산자들은 적겠죠.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요 구간은 한번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전 영상들에서도 제가 2019년도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제가 전달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 화면에서 보는 것은 공백 기간이 있었다. 그 공백 기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그 공백이 왜 발생했을까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요, 제가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삼는 음마 아파트를 보고 있지만요. 사실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했고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해서 오릅니다. 공시지가도 많이 오른다는 거죠.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소리는요, 현금 청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을 아파트 시장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대지가 필요하잖아요. 대지 가격도 상당 부분 상승했고 향후에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신다면 어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재개발 시장에서 현금 청산자는 언제 발생할까? 이런 궁금증이 한번 드실 겁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절차법입니다. 단순합니다. 큰 테마별로만 알면 어느 정도 이해가 빨리 오실 수 있고요. 어쨌든 증산 5구역으로 바로 들어가서 날짜별로 구분을 지어본다면 분양 신청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현금 청산자로 구분이 바뀌죠. 그러면 분양 신청이 2018년도 2월 10일 분양 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합원이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2018년도 2월 11일부터 토지 등 소유자, 비조합원 또는 현금 청산자라고 표현합니다. 조합원은 아니라는 소리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감정평가하고 관리처분하고 계속 진행이 되겠죠.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했다가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 하기 싫어서 본인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72조 6항에 따라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3번 항목은 5년 재당첨 제한을 논하는 거고요. 어떤 향후에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걸러지겠죠. 또 74번 항목은 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현금 청산자에 해당되는 거고 1차적으로 분양 신청 마감일 2기일부터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했다가 종료일 이전에 처리한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겠죠? 청산자로 발생하겠죠. 그러면 현금 청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에서 현금 청산자로 딱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수용 재개를 신청 청구권이 붙습니다. 권리예요, 권리. 내 땅을, 내 집을, 내 건물을 빨리 수용해 가라고 수용 재개를 신청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금 청산자는 조합을 상대로 청구권을 발동하겠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수용재개를 신청을 해야 줄 의무가 있습니다. 수용재개를 신청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얼핏 보면 권리처럼 보이지만 의무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청구를 하고 나서 조합이 수용재개를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현금 청산자들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연가산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시행 인가로 인해서 수용권이 사업 시행자한테 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수용재개를 신청권입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증산 5구역에서 현금 청산을 했을 때 금액이 약 1,500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논점이. 두 번째가 지연가산금이 약 180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저한테는 1,000만원도 엄청 큰 금액인데 180억 이런 것은 그냥 글로 숫자로 표현되는 거니까 감이 오지도 않아요.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조합 쪽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조합에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이렇게 세웠나 보더라고요. 당시에 청산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상 금액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청산자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증산 5구역은.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 조합에서 예상했던 감정평가 금액이 약 420억, 2차가 220억, 3차가 한 430억. 그래서 대략적으로 조합에서 1차적으로 예상했던 금액이 1,070억 정도 되네요. 100만, 1000만, 억, 10, 예, 1,070억이네요. 그리고 이제 수용 재결로 가면서 약 112%가, 그러니까 12%가 증액된다라고 보았죠. 이건 엑셀로 하면 다 수치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면서 11%가 증액된다라고 보고,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니까 행정소송에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12%가 증액된다라고 봐서 약 보상금을 1,500억 정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잡은 이 금액에서 12%, 11%, 12%, 약 35%가 증액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잡았네요. 이건 사업 계획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앞에서 그 유인물이 나왔을 때 현금 청산자들에 대한 그 보상 금액이 약 1,500억이다? 이런 부분. 근데 180억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많이 궁금하죠? 지연가산금이 18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하루에 뭐 1,500, 하루에 약 5천만원, 뭐 가구당 약 2천만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불편하죠. 그런 숫자를 보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산 5구역 같은 경우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조치를 알아볼까요? 도정법 내용입니다. 도정법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에 유인물에서 6개월 이내 5%, 6에서 12개월 이내 10%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2018년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도정법이에요. 도정법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증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국법을 적용해요. 예전에 바뀐 내용이죠. 부칙 내용도 있고요. 먼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를 제가 이거 법 조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사업 시행자는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이 2012년도 2월 1일 날 개정이 되었네요. 그러면
각호를 봐야죠.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나왔죠.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 지금 증상 5국에서 현금 청산자는 나중에 가도 더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만 하나, 두 가지 사례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 관리처분 전이니까요. 이 두 가지 경우만 보고 이게 적용이 되려면 150일 이내에 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강행 규정처럼 보이지만 이거 임의 규정이고요. 이 150일이 협의 기간이에요, 사실은. 예, 협의 기간이고요. 이제 부칙을 한번 봐야죠. 중요한 것은 부칙이니까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 청산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예 해서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상 5구역의 조합 설립 인가일이 언제입니까? 앞에서 제가 중요한 숫자라고 했죠? 2012년도 3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증상 5구역은 화면에 보시는 법 조문을 가지고서 현금 청산자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이제 현금 청산 절차를 한번 볼게요. 일단 150일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분양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150일을 잡으면 되죠. 근데 그 150일이 협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절차를 먼저 앞에서 보여드리면 협의 기간이 있는 거고 현금 청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을 반대하고 아파트가 싫다는 사람들이고요. 큰 땅을 깔고 있거나 큰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분들은 또 공시지가도 상당 부분 올랐으니까. 그럼 보통 협의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뭐 몇 분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협의 기간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면 150일이 지나면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는 조속 재개를 신청하죠. 신청 청구권을 행사하죠. 조합을 상대로 해서. 그럼 조합은 당연히 협의가 안 됐으니까 조속 재개를 신청을 하겠죠. 이 구간이 청구를 받고 신청하는 이 구간의 기간이 60일입니다. 정해져 있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기간 내에 하면 되는 거고요. 조합은 다 협력업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현금 청산자 관련돼서 처리하는 용역업체도 다 뽑아놓고 또 그 법률 자문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절차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조합에서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개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고 그 다음에 평가사가 나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물론 방문하기 전에 공고 절차도 다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재결이 떨어지죠. 그것이 재결서라고 합니다.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재결서에는 수용 개시일이 이제 재결되는 금액, 현금 청산자한테 지급해야 될 금액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이 나옵니다. 그 수용 개시일이 조건부로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급하지 않으면 공탁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급하지 않거나 수용 개시일까지 공탁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공탁이 걸린다고 한다면 청산자들은 그 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하고요. 그러고 나서 불복하겠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그 사람들이 걸리니까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조합원하고 분양신청이 끝나고 나면 조합원하고 현금 청산자하고는요. 같은 주민이었지만 어떤 재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대립점에 있습니다. 어쨌든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 본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올라가겠죠. 그러고 나면 다시 감정평가하고 재결이 떨어질 거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제 조합에서는 명도해달라고 나올 거고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요. 행정소송까지 가서 실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는 현금 청산자들이 개별적으로 다 반응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요즘에는 법무사나 행정사, 변호사들이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 현금 청산자들한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면서 어떤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현금 청산자가 진행이 되고, 또 조합원들은 조합 나름대로 그 도정법에 따라서 사업이 쭉 진행이 되는 거겠죠. 현금 청산 진행 절차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증상 5구역 현재 지난 10월 26일 날 해임 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자료입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재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자료고요. 이 자료는 2019년도 12월 30일 지난 연말에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서 이제 쭉 몇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1차 건이 나오고, 다음에 2차 건이 나오고, 다음에 3차 건이 여기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기 좋게 제가 이쪽에다 다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밑에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이쪽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윤곽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열람하기도 쉽지 않죠.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증상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결 신청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1차에서 그 조합에서 가름했던 게 약 420억 정도 됐었나요? 예, 그러셨죠. 1차 건 보겠습니다. 재결 신청이 2019년도 1월 25일에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날짜별로 따지는 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토지동 소유자 45명, 영업권 6명 포함해서 재결 신청이 이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가 마무리되고 재결일이, 그러니까 재결서가 나온 날짜입니다. 2019년도 7월 26일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결을 갖다가 매월 마지막 주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말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7월 26일인가 보더라고요. 그 재결서에 따르면 수용 개시일은 2019년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까지 45명에 대해서 재결 금액이 468억이네요. 끝자리 날리면 468억을 지급하라 또는 공탁하라. 9월 20일이 수용 개시일입니다. 그렇죠? 네. 2차 건 재결 신청은 2019년도 6월 26일에 신청이 이루어졌고요. 토지동 소유자가 25명, 영업권자 1명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수용 재결 신청 열람 공고가 진행 중이어서 재결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재결 금액을 아직은 모른다는 겁니다. 3차 재결 신청은 수용 재결 신청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는 자료가 나옵니다. 2차, 3차 어떻습니까? 조합에서 얘기하는 보상금 1,500억, 지원가산금 180억을 얘기합니다. 서울시 자료하고 뭔가 많이 다르네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까지는 제가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데 들어간 김에 한번 들어가 보죠. 분양시청 마감일이 2018년도 2월 10일입니다. 그러면 현금 청산자로 분류되는 시기가 2018년도 2월 11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시정비법, 국법에 따라서 150일간의 협의기간이 있죠. 청산자들은 그 150일이라는 협의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할 거고요. 조합은 150일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당연한 거죠. 서로 간에
비용 싸움을 하는 거니까. 실무적으로 다른 구역에서 보니까 이 협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선임돼서 내용 증명을 엉토당토 않은 금액을 제시하고 내용 증명을 3회에 걸쳐서 그걸 마무리시키는 경우는 보았습니다만, 증상 5구역에서 150일을 갖다가 어떻게 협의했는지는 아직은 모르니까 150일을 다 인정을 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죠. 그러면 협의 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2019년도 이건 날짜를 제가 잘못 표기했네요. 2018년도에 벌어진 일이니까 2018년도 7월 11일에 거기까지가 이제 협의 기간입니다. 청산자와 조합 집행부 간에 더 주세요. 감정평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에 해주세요. 이런 협의가 오갔을 거라고 추측을 해보죠. 보통은 이 협의는 안 된다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 본다면 조속 재결 신청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권이 발동하죠. 그 날짜가 2010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날짜 연도가 틀렸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7월 12일에 청구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뭐 조금 땡겨줄 수 있는 부분은 변론을 하고 보는 겁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조속재결 신청 청구를 받은 사업 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조속재결 신청을 해주어야 됩니다. 조속재결 신청을 해주는 시기가 그러면 60일이니까 2018년도 9월 11일까지입니다. 2018년도 9월 11일까지가 조속재결을 신청해줘야 되는 시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전제 조건을 하나 다룰게요. 1차로 구분된 현금 청산자들이 수용 재결 신청을 청구했다는 전제 조건을 하나 가지고 가야만이 설명이 됩니다. 청구를 받지 않았으면요, 조합에서는 조속 재결 신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원가상금이 없거든요. 그러면 관리 처분도 하기 전에 그 보상금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금 끌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가능하면 조속재결 신청을 늦게 해야 되는 것이 조합의 입장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조속재결 신청을 한다는 소리는 청구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조속재결 신청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뭐 조합의 권리니까 권리 행사했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업 시행자라면 조속재결 신청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청구를 안 받았다면. 그러니까 받았을 때 신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죠. 그런데 증상 5구역에서 지금 1차 현금 청산자들에 대해서 조속재결 신청이 2019년도 1월 2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청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신청이 2019년도 9월 11일에 벌어져야 되는데 1월 25일이니까 몇 달 시차가 벌어지고 있죠. 10월, 11월, 12월, 1월 약 4달, 약 4달 동안의 시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가상금을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1차 현금 청산자들이 조속재결 신청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조합에서 60일이 경과되고 나서 4개월 동안에 의무를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가상금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만약 저 사람들이 현금 청산자들이 청구를 안 했다고 하면 안 나오는 거고요. 청구를 했다고 하면은 조속재결 신청이 지연됐으니까 4개월분에 대한 지원가상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절차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갔고요. 그럼 거기서 감정평가를 해서 쭉 진행돼서 1차적으로 재결서가 2018년도 7월 26일에 재결서가 나왔고, 재결서에 수용 개시일이
2018년도 9월 20일까지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라고 나온 겁니다. 여기서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가산금 180억을 제가 정말 180억이 나오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180억까지 안 나온단 말이죠.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날짜상으로 본다면. 그러면 수용 개시일 9월 20일까지 수용 개시일이 잡혔어요. 그러면 90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20일이 수용 개시일이면 9월 20일까지 돈을 공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노선으로. 자금을 끌어와서 공탁을 하면 좋은데, 자금을 못 끌어와서 공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 재결서는 9월 21일 여기 2018년 2019년도가 연도상으로 보면 2019년도가 맞네요. 2019년도 9월 21일에 서울시에서 재결한 재결서는 실효되는 겁니다. 효력이 없어요. 또한 조합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조속 재결 신청한 그 신청도 실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남아있는 것은 1차 현금 청산자들이 조속 재결을 신청해 주세요 하고 한 청구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구역에서 공탁 안 걸렸습니다. 그 청산보상금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9월 21일부터 다시 60일을 카운트해야 되는 거예요. 재결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실효됐으니까. 그러면 그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60일을 더해보면 2019년도 11월 21일 2019년도 11월 21일까지 조속재결 신청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19년도 11월 21일까지 조속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2일 11월 22일부터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연 15%가 신청할 때까지. 그 부분이에요. 좀 복잡하죠. 1차적으로 지금 재결이 나왔던 이 사람들은요, 2019년도 9월 21일에 실효됐다는 소리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연가산금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2019년도 11월 22일까지 그 조속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면 지연가산금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468억입니다. 468억을 15%를 곱하고 365일로 나누면 하루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계산해 보세요. 과연 저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는 계산 안 해봅니다. 해봐야 될 이유도 사실은 못 느끼겠어요. 2차, 3차 건은 나중 부분이에요. 아직 2차 건은 재결 금액이 결정되지도 않았고요. 3차 건은 재결 신청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1차 건만 놓고 본다면 468억에 대해서 재결이 실효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날짜상으로 보면 10월 실효부터 볼까요? 9월 20일 2019년도 9월 20일이 수용 개시일입니다. 이때까지 자금을 준비해서 공탁을 걸어야 되는 거죠. 다음에 10월 26일에 집행부가 다 와야 됐어요. 회의만이 발의되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60일 이내에 하려면 11월 21일이니까 11월 21일까지 수용재결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데 조합 집행부가 없잖아요. 조합장이나 조합 이사진이 없잖아요. 그럼 11월 21일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안 했다면 지연가산금이 벌어지는 거죠. 지연가산금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15%라고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재결시에 나올 때 지연가산금은 다 합산돼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지연가상금이 벌어지는 이유는 누구 책임일까요? 조합 임원들을 해임시킨 정상화 모임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지연가상금이 나오도록 일을 진행한 전 조합 집행부의 책임일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지연가상금은 계속 커지는 겁니다.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 금액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연가상금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영상을 현금 청산자들도 보실 거라고 보고요. 다른 정비사업장, 재개발 정비사업장들도 많을 겁니다. 한번 재개발 지역에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조합원들이라면 들여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증상 5구역 이런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날짜를 달리해서 또 다른 부분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상 5구역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죠. 조합원들 입장에서.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할까?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부분들을 갖다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판결 요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조합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은 실효되고 상실하고 조합의 재결 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조합은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 실효 전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미 재결 신청 청구를 한 바 있을 때에는 청구를 받았으니까 신청을 한다는 논리로 보시면 돼요. 재결 실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지연 등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 이유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판결 요지입니다. 2017년도 4월 7일자 판결이고요. 예, 요 번호 찾아서 이 판결문 읽어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합원들 입장이라고 하면 이 판결문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사업이라는 것은 튼튼한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을 일정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계획이 부실하면 결과물은 부실할 수가 있는데, 조합에는 조합 집행부가 있고요. 조합들이 계약한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있고 수용 재결업체도 있고요. 정비업체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 각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날고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요, 여러 정비구역을 대해서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훌륭하고요. 향후 상황을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명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조언자에 불과하고요, 계약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결정은 조합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증상 5구역의 이런 의사결정을 과연 누가 했는지 좀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을 긴 영상을 통해서 청산자에 대한 지연가상금 부분이요, 까다로운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게 몇 분짜리 영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마무리가 되고 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증상 5구역에서 지연가상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답답한 조합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조합원들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저 지연가상금은 조합원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귀중한 비용입니다. 지금 안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비용으로 정산이 될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조합 집행부를 빨리 구성했으면 좋겠다. 빨리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청구권자들이 가처분을 자발적으로 취하해주면 어떨까? 가처분을 취하하고 은평구청에 임시총회를 열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법원에 임시조합장 직무대행을 가능한 한 빨리 파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한 선관위를 구성하고 각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임원진으로 나설 사람들이 입법 등록하고 선거활동 거쳐서 조합장, 이사, 감사를 빨리 선출해서 집행부 구성을 좀 빨리 해서 이 조합원들의 귀중한 비용을 지원가상금을 줄여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줄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새로운 조합 집행부 구성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관망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실관계를 알아야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재산은 조합원들 스스로 지켜내면 좋겠다. 여기까지 해서 증산 5구역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현금 청산자 지원가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라고 계산은 못했습니다만 날짜별로 대략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절대 비용 나가지 않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하기가 보다 발전된 영상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